어느 날 갑자기 내 월급이나 은행 계좌가 압류됐다는 통보를 받으면 와, 정말 눈앞이 캄캄해지죠.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불안하실 겁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요, 바로 그 막막한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명확한 해결책을 제가 단계별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. 아마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크게 맴도는 질문이 바로 이거겠죠. 내 돈이 꽁꽁 묶여버린 이 상황, 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? 자,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,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. 먼저, 지금 내 상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. 가장 강력한 해결책인 개인회생 절차는 뭔지, 그리고 실제로 압류를 푸는 과정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주의사항들, 마지막으로 정말 급할 때 불을 끌 수 있는 방법까지 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하죠. 일단 압류가 정확히 뭔지, 그리고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겠죠? 압류,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법적으로 채권자가 내 돈에 사용 금지, 딱지를 붙여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월급을 못 받게 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못 빼게 막아버리는 거죠. 압류는 보통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. 내 월급을 먹는 급여 압류, 그리고 내 통장을 먹는 통장 압류. 여기에 보통 추심명령이라는 게 따라붙는데 이건 채권자가 그 묶인 돈을 직접 빼갈 수 있게 하는 명령이에요. 전부명령이라는 더 강력한 곳도 있긴 한데 이건 좀 복잡하고 드문 경우고요. 대부분은 추심명령이니까 오늘은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렇다면 이 어렵고 막막한 상황을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? 바로 개인회생이라는 제도입니다. 이게 왜 그렇게 강력한 해결책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. 보통의 방법으로는요, 빚을 다 갚거나 채권자랑 정말 힘들게 합의를 해야만 압류를 풀 수가 있어요. 그런데 개인회생은 완전히 다릅니다. 법원의 관리 아래서 체계적으로 빚을 갚아나가면서 채권자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법의 힘으로 압류를 풀어버릴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는 거죠. 간단히 말해서 개인회생은요, 그냥 빚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에요.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주저앉은 개인에게 법원이 나서서 자, 다시 한번 제대로 일어서서 살아볼 기회를 줍시다 하고 공식적으로 도와주는 절차인 겁니다. 경제활동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게 진짜 목적인 거죠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개인회생을 통해서 압류를 해제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.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. 전체 과정은 이 4단계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.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내고 법원으로부터 몇 가지 중요한 명령을 받아낸 뒤에 가장 핵심인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고 마지막으로 내가 직접 압류를 풀어달라고 신청하는 순서입니다. 자,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또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질문이 나옵니다. 신청서만 내면 바로 모든 게 딱 멈추고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? 과연 그럴까요? 정답은 안타깝지만 아니요입니다.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내 통장에 걸려있는 압류가 마법처럼 저절로 풀리지는 않아요.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야 합니다. 그 첫 단추가 바로 법원의 명령이죠.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며칠 안에 금지명령이라는 걸 받게 되는데요. 이건 일종의 보호막 혹은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. 채권자들이 더 이상 새로운 압류를 걸거나 빚독촉을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딱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새로운 공격을 막는 겁니다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. 이 금지명령이라는 방패의 보호 범위가요, 내가 월급을 받느냐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. 보세요.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새로운 급여, 압류는 막아주지만 새로운 통장 압류는 못 막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반면에 사업소득자분들은 사업용 계좌가 중요하니까 통장 압류까지 막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이 차이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. 그럼 이미 걸려있는 압류는 도대체 언제 풀 수 있는 거냐? 핵심은 바로 이 인가 결정입니다. 내가 앞으로 빚을 이렇게 갚아나가겠습니다 하고 낸 계획을 법원이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오케이, 계획 좋네, 승인 하고 도장을 딱 찍어주는 것. 이게 바로 인가 결정이에요.
이 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진짜 열쇠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가장 중요한 디테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.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와,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안심하시면 절대 안 돼요.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규칙들을 모르면 압류를 풀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4가지!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. 첫째, 압류 해제는 자동이 아닙니다. 내가 직접 압류 풀어주세요 하고 신청서를 내야 풀려요. 둘째, 이 신청서는 회생을 진행하는 법원이 아니라 맨 처음에 내 통장을 압류했던 바로 그 법원에 내야 합니다. 셋째, 채권자 목록. 이거 정말 꼼꼼하게 작성해야 돼요. 깜빡하고 빼먹은 채권자가 있다? 그럼 그 사람이 건 압류는 절대 못 풉니다. 마지막으로 아주 드물지만 제도를 악용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법원이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.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못 내서 들어온 압류는요,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도 풀리지 않습니다. 이런 채무들은 법적으로 우선적으로 갚아야 할 빚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전액을 다 갚아야만 압류를 해제할 수 있어요.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에서 인가 결정까지 받으려면 보통 몇 달은 걸리거든요. 그럼 그 몇 달 동안 압류된 통장에 있는 돈은 그냥 그림의 떡일까요? 당장 생계가 막막한 분들을 위한 임시적인 방법이 있긴 합니다. 법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줍니다. 그래서 압류가 되었더라도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꼭 필요한 돈만큼은 인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. 그 금액이 바로 185만 원입니다. 법적으로 이 돈만큼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놓은 예금액이죠. 와, 그럼 185만 원은 당장 찾을 수 있는 건가 싶으시죠? 하지만 이 돈을 은행에 가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보시는 것처럼 과정이 그리 간단하지가 않아요. 이게 현실입니다.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이라는 아주 복잡한 이름의 신청을 법원에 해야 하고요. 가장 큰 허들은 내 모든 은행, 증권 계좌를 다 합쳐도 잔고가 185만 원이 안 된다는 걸 서류로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시간도 한두 달이나 걸리고 심지어 한 번 인출하고 나면 다음에 또 인출할 때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해야 해요. 정말 어렵지만 급할 때 시도해 볼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인 셈이죠.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압류는 분명 큰 위기입니다. 하지만 개인회생이라는 강력한 제도, 그리고 급할 때 쓸 수 있는 구제 절차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죠.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이 절차와 규칙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행동하는 겁니다.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되찾기 위한 첫걸음,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